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주 작은 친절의 힘, 카인드라는 책입니다. 도나 캐머넌 지음, 허선용 옮김, 포레스트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감사와 미소, 이해와 배려가 가져온 위대한 변화의 기록을 담은 책입니다. 친절함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지 저자의 경험과 함께 읽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베푼 사소한 친절이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착한 것과 친절한 것은 다르다고 합니다. 헨리 제임스는 인간의 삶에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가 친절이요, 두 번째도 친절이요, 세 번째도 친절이라고 합니다. 친절해지기, 그것도 진심으로 친절해지기란 어렵습니다. 착함은 노력이 거의 필요치 않습니다. 무관심하고 비판적이며 심지어 빈정대면서도 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관심하거나 비판적이거나 빈정대면서도 친절할 수는 없습니다. 친절한 것은 남을 배려한다는 뜻이고 그러려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친절은 누군가와 소통을 하면서 미치게 될 영향을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소통을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친절은 대가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고 상대가 필요한 것을 적절한 순간에 내주는 것입니다. 친절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놓아버리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착함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착해지는 것은 그다지 힘들지 않고 사실 쉬운 편입니다. 착함은 상냥하지만 수동적이고 안전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또 남들에게 너무 많이 헌신하지 않고도 착해질 수 있습니다. 착함은 문을 잡아주고 계산원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노숙자의 눈을 마주보지 않은 채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그의 손에 몇 달러를 떨어뜨리는 행동도 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절은 손을 내밀며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묻는 일이고 요청받지 않고도 뛰어드는 일이며 겉만 번지르르한 대화를 넘어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일입니다. 이러한 모든 행동에는 위험 요소가 있어서 도움의 손길을 거부당할 수 있고 무시당할 수 있으며 무례한 대답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2번 이상 친절 베풀기를 해보는 것도 좋은데요. 친절은 그 자체로도 보상이지만 그와 함께 딸려오는 보너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과 행복에 관련된 보너스가 꽤 많습니다. 친절은 이 세상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도움이 돼서 사실 특효약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친절한 행동을 하면 면역 체계가 증진되며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합니다. 친절에 따르는 이익입니다. 친절한 행동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동일한 이익을 얻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저 친절한 행동을 보기만 한 사람도 비슷한 효과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친절함의 이익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친절한 사람들에게서 만성 통증, 스트레스, 불면증 완화와 행복과 낙관주의, 자존감 증가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과학자 해밀턴 박사는 친절이 미치는 건강상의 이익에 관해 상당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친절에 다음과 같은 5가지 이로운 부작용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1.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친절은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 수치를 높여 약물 없이도 기분을 고조시키는 천연 마약의 효과를 냅니다. 2. 심장에 좋습니다.
친절한 행동은 종종 감정적인 따뜻함을 만들어내 뇌와 몸에서 옥시토신을 분비하게 합니다. 그 결과 혈관에서 산화질소가 배출되어 혈관을 확장하고 혈압을 낮춰주는데 이 과정이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옥시토신은 심혈관계에서 활성산소와 염증 수치를 줄여 심장병, 발병을 감소시킵니다. 3. 노화를 늦춥니다. 활성산소와 염증의 감소는 인체의 노화를 늦추기도 합니다. 해밀턴은 동정심이 미주신경의 활동과 관련돼 있다고 언급했는데 미주신경은 체내에서 염증 수치를 제어하고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4. 인간관계를 개선합니다. 해밀턴에 따르면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은 사실 유전적 소인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우리의 조상들은 서로 협동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리 안에서 감정적 유대가 강할수록 생존 확률이 더 높아지므로 친절 유전자가 인간 게놈에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친절은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고 기존의 관계를 돈독히 합니다. 5. 전염성이 있습니다. 감기나 독감처럼 친절도 전염됩니다. 해밀턴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의 친절은 다른 이에게 자극을 주어 실제로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 세 단계로 퍼져나가는 파장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효과의 예로 그는 낯선 이에게 신장을 기증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의 신장 기증에 자극받은 가족들도 신장을 기증했고 그 도미노 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익명의 기증자 1명의 친절 덕분에 10명의 환자가 신장을 기증받게 되었습니다. 해밀턴은 더 나아가 친절을 베풀고 동정심을 느낄 때 우리의 뇌가 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습관은 긍정적인 습관으로, 이기적인 행동은 친절한 행동으로, 적대감은 공감으로, 불평은 감사로 바뀝니다. 나는 이런 친절을 기적의 묘약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친절한 행동을 할 때나 친절한 행동의 대상이 될 때 또는 그저 친절을 목격하기만 할 때라도 잠깐 멈춰서 자신이 느끼는 모든 좋은 감정들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친절의 시작은 나 자신임을 알아야 합니다. 남들에게 친절을 효과적으로 베풀거나 그들로부터 정중하게 친절을 받으려면 우리는 먼저 가장 중요한 사람과 친절로 돈독한 관계를 쌓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너무 분명한 일이지만 우리는 종종 항상 함께 살고 호흡하는 우리 자신에게 불친절합니다. 가끔은 노골적으로 학대하고 가끔은 무관심하거나 등한시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방법으로 몇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먼저 거절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 예스라고 말하는 것은 가끔 남들에게 노라고 말하는 법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남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줘버려서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면 자신의 에너지를 다시 채우고 힘을 회복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훌륭한 달리기 선수가 그러하듯 우리는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부드럽게 노라고 거절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파괴적인 행동에 착수하려고 할 때나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과에서 벗어나 도망가고 싶을 때 우리는 자신에게 노라고 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하는 말을 바꾸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들을 자기 자신에게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바보라고 부르며 서툴고 못생기고 뚱뚱하다고 막말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잘못으로도 트집을 잡고 자신을 비난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닥치는 좋은 일은 받을 자격이 없고 나쁜 일은 당할 만하다고 말합니다. 말로 자학을 시작할 때 화들짝 정신을 차리고 즉시 비난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너 정말 괜찮다. 자, 너가 얼마나 멋진지 세상에 보여주자고 말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만족시키는 취미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에너지를 보충하고 원기를 회복시켜 주는 활동을 인식하고 자주 실행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경계 인식하기인데요. 경계는 내가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무엇을 하고 하지 않을지, 남들에게 무엇을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을지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자신의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면 남을 돕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남을 기쁘게 해주려고 지나치게 애를 쓰는 등의 행동으로 에너지를 다 써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학대를 참고 아무 생각 없이 남의 비난을 받아들이며 기진맥진할 때까지 과도한 일정을 짜고 다른 사람의 짐을 떠맡아 자신을 고갈시키기도 합니다. 자신의 경계를 세우고 그것을 잘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자신에게 베푸는 친절의 핵심 요소입니다. 다섯 번째는 용서하기인데요. 자신의 실수를 후회와 자기 비난의 형태로 늘 짊어지고 다니는 일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짐은 지독하게 무겁기도 합니다. 자기 실수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부터 배우고 자신을 용서하며 마침내는 그 짐을 놓아버리라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는 작은 관용으로 우리가 남들에게 진정한 친절을 베풀고 남들로부터 친절을 받을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 자신에게 친절해져야 합니다. 여기서 난제는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이기적인 일이라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이야기만 줄곧 떠들어대는 사람이나 8살짜리 아이도 아닌데 아직도 세상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일은 전혀 재미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주변 어디에나 있어서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꿀 수 없지만 자신에 대한 친절함의 표시로서 그들과의 접촉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친절해지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은 일반적으로 남들에게 친절해지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과 같습니다. 시간적 제약, 두려움, 피로, 무관심, 주변을 의식하지 못하는 일 등이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보충하지 않으면 친절이 절실히 필요한 주변과 이 세상에 우리의 선물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와 풍부함 그리고 친절의 관계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다른 이의 풍부함이 우리에게 부족이나 결핍을 가져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성공과 행운은 햇빛처럼 제한이 없어서 모두에게 충분하게 공급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신을 둘러싼 풍부함을 더 많이 인식할수록 모두를 위한 몫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친절과 자신의 만족을 통해 남들이 풍부함을 경험하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되기 때문에요. 결국 풍부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가진 것을 나눌 수 있게 되고 그런 친절의 결과는 부메랑이나 충성스러운 강아지처럼 곧장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처럼 풍부하다는 느낌이 없다면 우리는 줄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너무 꽉 움켜쥐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모든 것을 열린 눈으로 볼 수 없고 열린 손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믿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충분하다고 믿어야 합니다. 친절을 선택해야 하는 1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건강에 좋다. 만성적인 통증과 스트레스, 불면증이 줄고 행복, 낙관론과 자존감은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 몸의 면역 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불안감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심장에 좋다. 친절은 감정적인 따스함을 만들어내는데 그 결과 혈관에서 산화질소가 배출되어 혈관을 확장하고 혈압을 낮춰주어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4. 노화를 늦춘다. 활성산소와 염증 수치가 낮아지면 인체 노화도 늦춰집니다. 5.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친절은 행복감을 상당히 증가시켜주고 우울증을 감소시킵니다. 6. 인간관계를 개선한다. 친절은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고 기존의 관계를 보강하거나 개선하도록 돕습니다. 남들과 유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다면 친절이 비결입니다. 7. 전염성이 있다. 우리가 친절을 베풀든 친절을 받든 그냥 친절을 목격하든 결과는 같습니다. 8. 사회적 불안감을 경감한다. 친절한 행동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불안과 사회적 해피의 수준을 줄인다고 합니다. 9. 충분히 휴식하고 많이 자기 위한 좋은 구실이 된다. 피곤할 때 친절을 베풀면 토막잠을 자거나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 것만큼 기력이 회복됩니다. 10. 더 큰 삶의 만족도와 연결된다. 규칙적으로 너그러움을 베풀고 친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더 높은 만족도를 보입니다. 11. 직장을 더 생산적이고 즐거운 곳으로 만들고 많은 수익을 창출하게 한다. 친절한 근무 환경은 직원들이 소속감을 느끼게 합니다. 따라서 사기가 진작되고 충성심과 연대감이 쌓이고 결근율이 줄고 수익이 오릅니다. 12. 삶에 도움이 된다. 친절은 우리가 부정보다는 긍정을 지향하도록 이끌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최고의 면을 찾도록 하며 풍부함을 포용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친절을 베풀 그럴싸한 이유가 정말로 많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결코 해가 되지 않습니다. 매일 친절을 연습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절은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인지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이 책 카인드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모두 친절하고 친절을 받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